긴급 속보. 도쿄 아동병원이 오늘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살 소년 사토 타로가 2년간 치료받던 중증 난독증을 단 3주 만에 완치했다는 충격적 발표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치료법이 한글이었다는 사실. 일본 의료계 140년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타로는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지금 일본 전체가 뒤집어진 그 충격적 실화가 시작됩니다. 감동누리의 세상을 잇는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 도와주세요. 글자들이 저를 공격해요. 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17분 도쿄 아동병원 501호실에서 12살 소년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사토타로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끔찍한 저주가 있어요. 글자들이 살아서 저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지옥이 시작된 건 2년 전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시간 선생님이 교과서를 펼치라고 하던 그 순간이었죠. 갑자기 가 독사처럼 몸을 비틀며 제게 다가왔어요. 가는 거대한 거미가 되어 8개 다리로 종이 위를 기어다녔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한자였어요. 학이라는 글자는 마치 악마의 얼굴처럼 변해서 저를 비웃었거든요. 그날 저는 교실에서 기절했어요. 깨어났을 때는 보건실 침대 위였죠. 선생님과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요? 글자가 살아 움직인다고? 저를 공격한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악몽이 됐어요. 집에서 숙제를 하려고 하면 연필이 떨려서 글자를 쓸 수 없었어요. 교과서를 보면 모든 글자가 춤을 추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글자가 살짝 흔들리는 정도였는데 몇 달 후엔 글자들이 종이에서 뛰쳐나와 제 얼굴을 핥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거대한 한자들이 괴물이 되어 저를 쫓아오는 꿈을 꿨어요. 학교에서는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가장 치욕적이었던 순간은 지난달 전체 조회 시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공지사항을 칠판에 적으셨는데 저는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전교생 5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119 구급차가 출동했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글자 괴물 타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부모님은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다니셨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교토대학교 의과대학,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검사를 받았죠.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원인 불명의 난독증, 치료법 없음, 평생 관리가 필요함.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최고의 난독증 전문의 사쿠라이 박사님 앞에서 저는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학교라는 글자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글자가 거대한 괴물로 변해서 저를 삼키려고 했거든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진료실 구석으로 도망쳤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쿠라이 박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년간 저를 치료해온 일본 최고의 전문의였지만 저만큼 심한 경우는 의학 논문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진료실 밖에서 부모님과 나누신 대화가 들렸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타로의 뇌파를 보면 글자를 볼 때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고. 마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이라고.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 가능성이 5% 미만이라고.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어요. 아빠도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12살인데 글 한 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바보.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괴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글자 괴물로.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단 일주일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적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2025년 3월 22일 오후 4시 30분 시부야 스타벅스 운명의 순간. 절망에 빠진 저는 엄마와 함께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또 다른 치료 실패 후였죠. 엄마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신기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나다라마바사하자 차카타파. 처음 들어보는 리듬감 있는 소리였어요. 마치 음악처럼 들렸죠. 호기심에 고개를 돌려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노트북 앞에서 뭔가를 중얼거리며 글을 쓰고 있었어요. 깔끔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집중해서 뭔가를 적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적고 있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그 글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본 고정된 글자였습니다. 동그랗고 네모난 모양들이 차분하게 종이 위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착한 친구들처럼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뭐지? 왜 안 움직이지? 이런 글자가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죠. 저는 급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난독증이 있다는 것, 모든 글자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2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는 김민준이라는 와세다 대학교 교환학생이었고 한글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가 새 종이를 꺼내서 큰 글씨로 뭔가를 써주었어요. 타로.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글자가 정말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고정된 글자를 본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로.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엄마, 저 글을 읽었어요. 정말로. 글자가 안 움직여요.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2년 동안 글자만 봐도 비명을 지르던 아들이 글을 읽었다고 하니까요. 민준 오빠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소리나는 대로 쓰거든요. 특히 난독증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본어처럼 수천 개의 글자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각 글자마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신기했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30분 동안 저는 생전 처음으로 글자와 친해졌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나하나 따라 읽으면서 신기해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글자들이 정말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기역 아가, 니은 아나.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민준 오빠가 안녕하세요라고 써줬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봤어요. 안, 녕, 하, 세, 오. 성공했어요. 5글자나 되는 문장을 읽은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민준 오빠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타로군, 만약 괜찮으시다면 한글을 제대로 배워보는 건 어떠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2년 동안 모든 치료법이 실패했는데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만남이 일본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2025년 3월 25일 오전 10시 도쿄 아동병원 마이너스 의학사에 남을 순간. 3일 동안 민준 오빠와 함께 한글을 배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가방 속에는 한글로 가득 쓴 일기장이 들어있었죠. 사쿠라이 박사님 앞에 앉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어요. 박사님이 제 일기를 받아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어요. 글씨가 참 예쁘게 쓰여 있다며 누가 썼는지 물었죠.
저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3월 23일. 오늘은 정말 신기한 하루였어요. 한글이라는 글자를 배웠어요. 글자가 안 움직여요. 무섭지 않아요.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진료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박사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타로는 글자만 봐도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때 저는 민준 오빠가 가르쳐준 한글 자모음을 칠판에 써보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박사님이 급하게 다른 의사들을 호출했어요. 순식간에 진료실이 의사 5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제가 쓴 한글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사쿠라이 박사님이 긴급 뇌파 검사를 제안했어요. 제가 한글을 볼 때와 일본어를 볼 때 뇌파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는 거였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어 글자를 볼 때는 제 뇌파가 극도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어요. 마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공포 상태였죠. 심박수도 분당 140회나 뛰었어요. 정상이 70에서 80회인데 거의 2배나 빨랐던 거예요. 혈압도 160에 100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이 120에 80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글을 볼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뇌파가 완전 정상이었고 오히려 안정된 상태를 보였어요. 심박수도 분당 75회로 정상 범위였고 혈압도 115에 75로 건강한 수치를 보였죠. 뇌파 전문의 야마구치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런 극적인 차이는 의학 논문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더 놀라운 건 제 학습 속도였어요. 첫날에는 한글 자모음을 완전히 외웠어요. 일본어는 2년간 계속 실패했는데 말이에요. 둘째 날에는 간단한 단어 50개를 읽을 수 있게 됐고, 셋째 날에는 문장 읽기와 일기 쓰기를 시작했어요. 넷째 날에는 300자 분량의 짧은 글을 완전히 읽었고, 다섯째 날에는 한국 동화책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매일 검사하러 왔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어 했거든요. 7일째 되는 날, 저는 민준 오빠가 가져다 준 한국 동화책 흥부와 놀부를 완독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은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제게 맞는 도구를 찾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2주째가 지나자 사쿠라이 박사님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타로의 케이스를 의학계에 발표해야겠다고.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걱정했어요. 너무 이례적인 사례라며 학계에서 믿어줄까 걱정했고,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일본어 능력에 영향은 없을까 걱정했죠. 그런데 3주째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한글로 배운 내용을 일본어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글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를 이해하고 나니 일본어로 된 같은 내용도 읽을 수 있었어요. 한글이 제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거였죠. 마침내 사쿠라이 박사님이 공식 발표를 결정했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발표가 일본 전체를 뒤흔들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2025년 4월 5일 오전 8시 도쿄 사쿠라 초등학교 기적의 복귀. 3주 만에 학교에 돌아간 날 아침, 교문 앞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걱정스럽게,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6학년 2반 교실에 들어서자 순간 조용해졌어요. 40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제 자리는 맨 뒤 구석이었어요. 지난 2년간 늘 그곳에 앉아 있었죠. 친구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방 속에는 한글 공책이 들어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차 있었거든요. 첫 시간은 국어였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마다 선생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펼치라고 하셨어요. 모든 아이들이 숨을 죽이며 제 반응을 기다렸죠.
지난 2년간 이 순간에 저는 항상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거든요. 저는 일본어 교과서를 펼쳤어요. 역시나 글자들이 춤추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어지럽고 무서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몰래 한글 공책을 꺼내서 일본어를 한글로 적기 시작했어요. 교과서. 한글로 오늘은 날씨가 좋다. 신기하게도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저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야마다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지목했어요. 교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2년 전 바로 이 순간에 제 악몽이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한글로 미리 적어둔 내용을 보며 자신있게 손을 들었어요. 교실이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한글 메모를 보며 일본어로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고 있습니다. 교실이 폭발했어요. 친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야마다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셨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한글 공책을 보여드렸어요.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를 놀렸던 아이들조차 신기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심지어 저를 가장 심하게 놀렸던 다케시까지 와서 말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반 아이들까지 몰려와서 저를 구경했거든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저는 계속 성공했어요. 수학 문제를 한글로 번역해서 풀고 과학 시간에는 실험 과정을 한글로 메모했죠. 야마다 선생님이 감동하며 말씀하셨어요. 방과 후 10명의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모두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선생님이 되었죠.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일본 전체가 뒤집힐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5년 4월 10일 오후 2시, 도쿄 아동병원 대강당 의학사가 바뀐 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일본 의료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표가 열리는 날이었죠. 병원 앞부터 인산인해였어요. 전국에서 몰려온 기자들이 100명 넘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NHK, 후지TV,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일본의 모든 주요 언론사가 총출동했죠. 대강당 안은 300석이 모두 꽉 찼어요. 의사들, 교육 전문가들, 언어학자들까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사쿠라이 박사님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죠. 박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간 의사 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셨거든요. 대형 스크린에 제 병원 기록이 나타났어요. 수십 번의 치료 실패, 극도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뇌파 사진들. 타로는 일본어 글자를 볼 때 극심한 발작과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치료 가능성은 5% 미만이었죠.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주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사님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뇌파 사진이 나타났죠. 타로가 한글을 접한 후의 뇌파입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3주 만에 한글 읽기와 쓰기를 완전 습득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사님이 제 한글 일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동화책을 읽는 영상도 틀어주셨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와 민준 오빠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제가 한글로 쓴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타로입니다. 3주 전까지 저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글자들이 살아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한글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회장이 숙연해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한 기자가 한글과 일본어의 차이점을 물었어요. 일본어는 글자가 살아서 움직여서 무섭지만 한글은 조용히 앉아 있어서 친구 같다고 답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앞으로 계획을 물었어요. 더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저처럼 글자 때문에 힘든 친구들을 말이에요. 언어학자가 질문했어요. 한글의 어떤 특성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냐고. 민준 오빠가 대답했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면서도 매우 규칙적이라고.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와 정확히 일치하죠. 난독증 환자들에게는 이런 규칙성이 큰 도움이 된다고. 의사가 손을 들었어요. 부작용은 없냐고, 일본어 능력에 영향은 없냐고. 사쿠라이 박사님이 답했어요. 오히려 한글 학습 후 타로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한글이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그 순간 회장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 교육 전문가가 던졌어요. 이 사례가 일본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어요.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제 이야기가 일본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내일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025년 4월 11일 새벽 5시 일본이 깨어나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15시간 만에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새벽 5시부터 TV 모든 채널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NHK 뉴스 의학계 충격. 12살 소년 한글로 난독증 완치. 후지TV 불가능한 기적. 3주 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TBS 한글의 위력. 일본 의료계 뒤흔든 소년의 이야기. 아침 신문들도 모두 일면 톱 기사로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요미우리 신문 사토 타로의 기적. 한글이 바꾼 인생 아사히 신문 난독증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 한글 효과 입증 마이니치 신문 12살 소년이 증명한 한글의 과학성. 하지만 진짜 폭발은 인터넷에서 일어났어요.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타로 의기적 해시태그가 1위를 차지했고 유튜브에는 제 인터뷰 영상이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댓글들이 폭주했죠. 우리 아이도 난독증인데 정말 희망이 보여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였다니. 타로군 정말 대단해. 포기하지 않아서. 일본도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전국에서 연락이 폭주했다는 거예요. 도쿄 아동병원에는 하루에 전화가 2,000통이나 걸려왔어요. 이메일은 5,000통이 쏟아졌고 직접 병원을 찾아온 가족만 300가족이나 됐어요. 제발 우리 아이도 도와주세요. 한글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타로처럼 우리 아이도 가능할까요? 한글 선생님을 소개해 주세요. 병원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사쿠라이 박사님은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 진료도 못하셨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더 난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기자들이 학교 앞에 몰려왔어요. 저를 인터뷰하려고 말이에요. 야마다 선생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친구들의 변화였어요. 쉬는 시간마다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6학년 전체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급하게 한글 모임을 만들었는데 첫날부터 30명이 모였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보수적인 어른들은 걱정스러워했어요. 일본 아이들이 일본어를 제대로 배워야지. 외국 문자에 의존하는 게 좋은 건가? 전통을 버리는 거 아닌가? 인터넷에도 반대 의견들이 올라왔어요. 한글도 좋지만 일본어가 우선이다.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 부작용은 없을까 걱정된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찬성 측 아이들의 학습권이 우선이다. 효과가 입증됐잖아. 반대 측 일본의 교육 전통을 지켜야 한다. 신중해야 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오후 4시 문부과학성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타로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교육 정책에 반영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특집 방송까지 나왔어요. 한글 열풍, 과연 지속될까? 난독증 치료의 새로운 희망인가? 일본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가? 저는 하루 종일 꿈만 같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전국적인 화제의 인물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저보다 더 극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제 이야기가 전국에 퍼진 지 4일 만에 일본 정부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부과학성에서 사상 초유의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거든요. 의제는 단 하나, 한글 교육 효과 검증 및 대응 방안. 왜냐하면 전국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하루 만에 접수된 신청만 해도 난독증 아동이 1247명, 학습장애 아동이 832명, 일반 학습자가 3156명, 성인 학습자가 1891명이었어요. 총 7126명이나 됐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글 학습을 신청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특수교육 기관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한글 선생님이 부족해요. 교재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어요.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죠? 사설 학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한글 특별반 간판이 도쿄 전역에 걸렸죠. 타로처럼 3주 만에 마스터. 기적의 한글 학습법. 난독증 극복 프로그램.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대로 된 한글 교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소식을 들은 오사카의 한 어머니가 9살 딸 하루카를 데리고 도쿄까지 왔어요. 하루카도 저와 같은 중증 난독증 환자였거든요. 민준 오빠와 저는 기꺼이 하루카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첫날, 하루카는 저처럼 글자만 봐도 떨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보여주자. 또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카도 저처럼 한글은 정적으로 보였어요. 하루카도 저와 똑같은 결과를 보였어요. 학습 속도가 정말 놀라웠죠. 첫날에는 한글 자모음을 완전히 이해했고 3일째에는 단어 읽기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고 2주일 만에는 짧은 동화책까지 완독했어요. 2주 만에 완치됐어요. 하루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딸이 웃으며 책을 읽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4월 20일 나고야에서 두 번째 기적 10살 켄타라는 아이도 같은 결과를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전국에서 47명의 아이들이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고야에서는 10살 켄타라는 아이가 같은 결과를 보였고 후쿠오카에서는 8살 사쿠라도 2주 만에 완치됐어요. 의료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한글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의학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언론이 더욱 열광했죠. 한글 기적, 전국 확산. 제2, 제3의 타로들 탄생. 난독증 치료의 혁명이 시작됐다. 는 헤드라인이 신문마다 쏟아졌어요. 이제 저는 한글 소년 타로라고 불렸어요. 전국의 희망이 된 거죠.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커졌어요. 일본어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전통과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2025년 5월 1일, 그 역사적인 날이 온 거예요. 정부에서 전국적인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거였어요. 장소는 도쿄돔. 한글 교육, 찬성인가 반대인가? 과연 1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 무대에서 무엇을 말하게 될까요?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도쿄돔에 1만 247명이 모인 거예요. 난독증 아이들과 부모님들, 의사들, 교육자들, 언어학자들,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싶은 일반인들까지. 입구부터 플래카드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글은 희망이다. 모든 아이가 글을 읽을 권리가 있다. 타로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난독증 아동 부모님들의 플래카드였어요. 우리 아이도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자가 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타로처럼 모든 아이가 웃게 해주세요. 오후 2시 정각, 저와 민준 오빠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1만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때 하루카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2주 전까지 글자를 무서워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카예요. 한글 덕분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켄타도 올라왔어요. 저도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한글이 저를 구해줬어요. 관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관중석에서 한 어머니가 무대로 달려나온 거예요. 타로군, 정말 고마워요. 그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6년 동안 글을 읽지 못했어요. 매일 울면서 학교에 갔죠. 하지만 타로군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도쿄돔 전체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어요. 그때 민준 오빠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한글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예요. 모든 백성이 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민준 오빠가 세종대왕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관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60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글자를 만든 거예요. 저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세종대왕님께 정말 감사해요. 한글 덕분에 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도 바뀌고 있어요. 그때 관중석에서 구호가 터져나왔어요. 세종대왕 만세. 한글 만세. 타로 만세. 1만 명이 함께 외치는 소리가 도쿄돔을 진동시켰어요. 그 순간 무대 뒤에서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한국 대사님이었어요. 대사님이 무대에 올라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타로군, 당신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보여준 영웅입니다. 대사님이 관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류의 보물이죠. 관중들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행사가 끝날 무렵 우리는 다 함께 큰 현수막을 펼쳤어요. 한글은 모든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마법입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자발적으로 구호가 터져나왔어요. 세종대왕 만세. 한글 만세. 타로 만세. 1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도쿄돔을 진동시켰어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시려고 애쓰며 박수를 치고 계셨거든요. 행사 후 그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타로군, 고마워요. 우리 증손자도 난독증인데 이제 희망이 보여요. 80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일본 사회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48시간 만에 일어난 변화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왔고 124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특별학습 지원을 요청했어요. 의료진 3,000명이 한글 치료법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고 정부에서는 차원에서 긴급 예산 50억 엔을 편성했어요. 문부과학대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타로군의 사례는 우리 교육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개월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세계 27개국에서 한글 치료법 연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의대, 영국 옥스퍼드 대학, 독일 베를린 대학.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모두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소년이 증명한 한글의 기적을 우리나라에서도
각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였거든요. 2025년 한글날.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글날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도쿄 국제포럼에 5천 명이 모였고 저는 특별 연사로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8개월 전까지 저는 글자가 가장 무서운 존재였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한 아이들이 1247명이나 되고 전국 한글 교육기관이 156개소나 생겼어요. 한글 전문 교사도 423명으로 늘어났고 해외에서도 27개국 89개 대학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든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회장에서 5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적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만드는 거라는 걸. 하지만 가장 뜻깊었던 건 더 이상 글자 때문에 우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졌거든요. 타로 오빠 덕분에 우리 아들이 웃어요. 처음으로 아이가 공부 재미있어라고 했어요. 우리 딸이 책을 사달라고 조르네요. 진짜 기적은 바로 이거였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라고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에요. 훈민정음에 담긴 세종대왕의 정신에 있어요. 600년 전 훈민정음 서문에 적힌 그 마음.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바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아니야.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 글자와는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저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뜻을 펴지 못해 괴로워했던 어린 백성이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쉬이 익혀 날로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의 정신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평등의 문자. 이제 저는 왜 전 세계가 한글을 극찬하는지 알아요. 첫째로 한글은 과학적으로 완벽해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체계적 구조거든요. 둘째로 학습이 정말 쉬워요. 누구나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있어요. 셋째로 표현에 무한성이 있어요. 모든 소리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죠. 넷째로 민주적 정신이 담겨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도구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적 온정이 느껴져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라고 한 것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글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문맹 퇴치에 한글을 활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소멸 위기 언어 보존에 한글을 사용하고 있어요. 남미에서는 난독증 치료 연구에 한글을 도입했고 유럽에서는 다문화 교육 도구로 한글이 확산되고 있어요. 세종대왕의 꿈이 600년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글은 저에게 글자를 읽는 능력만 준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줬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고 모든 사람을 품는 따뜻한 사랑을 가르쳐줬어요. 무엇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꿈을 갖게 해줬어요. 무엇보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해하게 됐어요.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서요. 더 많은 아이들이 글을 읽는 기쁨을 느끼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글은 정말로 인류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의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훈민정음의 위대한 정신을,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날까지 한글의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과 훈민정음의 숭고한 가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여러분, 타로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명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보셨죠?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타로처럼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세종대왕의 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더 감동적이고 희망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지금까지 감동누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